그렇습니다. 대경성 지하에 숨은 이재유, 잡을 길 까마 아득. 그렇죠. 까마득이 까마 아득이네요. 음성 지원이 되는 게 까마득 이게 아니라 까마 아득. 그거지. 고등계의 맹렬한 활동은 이번에도 또 헌물을 켰다. 뭐 여전히 잡을 길은 묘한 듯하다. 이 기사 전체가 거의 한탄입니다. 한탄. 제일 슬픈 게 남은 것은 피로뿐. 맞아. 광고 아닙니까? 그대로 남은 것은 피로뿐. 이거 모습 꼭 드려야 돼. 일제 경찰의 이제 굴욕의 역사. 그러면 망연자실. 그렇죠. 이게 뭐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통쾌한 거죠. 사실은 저기 육개서 함께 통쾌할 만한 기사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게 2년여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죽었다는 둥, 뭐 해로 망명을 했다는 둥 이런 소문이 막 돌고 그랬는데 사실 등잔빛이 어둡다고 이재유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한 1만여 평의 농토를 사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면서 닭도 키우고 돼지도 기르고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자신의 활동을 계속 지속하는 거죠. 농부로 위장을 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10,000평 정도 농사를 지을 정도면 이건 위장 수준을 넘어서 전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죠. 예, 오늘날로만 따져도 분홍의 수준을 토지 소유 규모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흉내만 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새로운 농사 기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해서 농민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동네에 또 야학을 개설해가지고 한글이나 산수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이자로 농민들한테 대여도 해주고 지역민들과 굉장히 밀착형 생활을 해나간 케이스인 거죠. 그러는 한편에서는 서울 지역과 쪽지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점조직을 출판물의 유통망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관지가 적기라는 것을 발행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조직 관리를 계속하고 또 노동자나 농민들의 계몽에 나서기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이재유를 신문할 때 검사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가 그때 신문 기록을 가져와 봤는데 박재민 씨가 계속해가지고 네네. 이재유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검사예요. 네.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무슨 까닭으로 조선의 독립이 필요한가? 내가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함은 일본에서 독립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조선은 공산주의 국가로 될 수 없고 또 설령 공산주의 국가로 된다 해도 일본적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이요. 진짜 이 답변만 들어봐도 이재유가 그토록 계속된 투옥과 감시에 불구하고 운동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유는 그 무엇보다도 민족 해방이 우선이라고 늘 믿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서 탈옥과 검거를 반복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이재유인데 이분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말하는 그날 그 상황 만나볼까요? 193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농부 차림의 이재유는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기관지 적기를 동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1시간 뒤 이재유는 이런 사진을 찍게 됩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네. 네. 다 동료들인가요? 농부, 네. 학생, 노동자, 여성도 짱돌뱅이 있어요. 이런 모습인데 주민들 아니에요? 아니, 같은 사회주의자 여성분도 보이고. 이들은 사실 놀랍게도 일본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냥 다 평복, 일상복인데? 일본 경찰들이 이재유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변자? 그렇죠. 저기 있는 사람들이. 와.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진짜 위장한 거구나, 저렇게. 평민으로. 여기 이재유가 잡혀 있고 잡은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했던 모습. 난 정말 동료들 같은 뭐 기념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야. 사전에 이재유가 창동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수했던 일본 경찰이 일주일 전부터 변장한 상태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겹게 잡고 싶어 했던 이재유를 비로소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이재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때 체포된 이재우는 일제 감옥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이 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니까 일제시대 사진 중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일본인 포수들이 조선 호랑이를 잡아놓고 기념 촬영을 했거든요. 아, 네네. 기억하시죠? 딱 그 사진이 오버랩이 되네요. 아. 진짜 참 그 득음이 안면한 표정하면서 막 이재우 본인은 잡혀가면서도 희망을 갖고 잡혀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나온다? 네, 또 나올 수 나는 있을 또 거라고 나온다. 생각을 했을 텐데 저기서 마지막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네요. 한편에서는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속 시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 저 저런 사진 찍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중요한 그 사상범이나 검거하고 싶은 사람을 검거하면 기념사진을 꼭 찍어 놓거든요. 이조희도 그만큼 중요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문에서도 대서특필을 해요. 네. 신문에서 호해를 발행할 정도로 이재유 체포 소식을. 경성일보 후의 내용. 크게 나왔네.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괴멸. 원흉 이재유라는 이름이 딱 보여요. 예, 예. 원흉. 얼마나 미웠으면 원흉이란 말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원흉이라는 말은 이토이토 우미한테 쓰는 건데, 근데 이재유 검거가 조선 공산당 괴멸이다. 근데 저 이거야말로 이재유가 조선 사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상징적인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신문은 이재유에 대해서 굉장히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모든 국제 루트와 절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유는 당시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 내지는 그 산하기관들하고 항상 연락을 주고받거나 지시를 따랐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의 상식인데 이재유는 그 루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토착 공산주의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유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회주의자에 대한 평가보다 좀 더 색다른 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우 본인은 잡힌 곳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조선말 사용 금지를 반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수감자의 어떤 처우를 개선해달라 같은 잡힌 수감한 상태에서도 치열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이재우 특유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정말 잡혀서도 이재유다운 행보를 이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잡아놓고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미 3번을 탈출해서 도망가 봤는데 4번째 탈출하면 이건 거의 뭐 경찰서 폐쇄 아닙니까? 굉장히 좀 전전긍긍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실제 이재유가 41년에 원래는 정상적이면 나와야 돼요. 형기를 다 마치고. 네네. 근데 나오기 전에 이제 사상 전향 공작을 시도를 했는데 이재유가 거부를 하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잡아두는. 그러다 보니까 44년 10월에 해방을 1년 정도 남겨놓고 그만 옥중에서 옥사를 하고 맙니다. 44년 10월. 예, 그때 그의 나이 40입니다. 아니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딱 예, 예. 10달만 버텼어도 그렇죠. 조국 해방을 보시는 건데. 아유. 근데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까